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향 조정기를 겪고 있을까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하락 건수가 1월에 18%, 2월에 25%, 3월에 39%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낮추고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비단 서울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하락 건수 1월에 17%, 2월에 20%, 3월에 31%입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KB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혈 의지를 가지고 집을 사려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인데 3월 첫 주에 96, 둘째 주 90, 셋째 주 82, 수치가 처마 끝에 달린 빗방울 마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가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100을 넘지 못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 사려는 사람들이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집을 팔려는 사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빨리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대폭 줄어버리니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러다 급매로 가격을 확 후려쳐서 낮춰서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집값 하락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기 시작하니 땡땡땡땡땡 골든벨을 울리던 신고가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두바이 빌딩보다 높게 치솟을 것 같았던 집값이 픽픽 공기 새는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울 음마 아파트 84제곱이 24억 5천을 찍다가 얼마 전에 23억 2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빠졌죠. 근데 음마 아파트 기분 나쁘게 비싸요. 1억 3천 빠져도 여전히 20억대를 찍고 있어. 그리고 강남 청담자의 8구제곱이 35억에서 31억 5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완전 썰물급에 해당되네. 3억 5천이 빠졌네요. 서초 5차 이편한 세상 20억에서 18억 3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1억 7천 정도가 빠졌네요. 강남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워낙에 여기는 특별한 수요들이 버티고 있어서 보유세를 때려도 증여로 돌려서 끝까지 집을 소유하려고 할 겁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구, 노도광, 노원도봉, 강북, 금관구, 금천관악, 구로구 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지는 이유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4% 올라서 2.6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나 글로벌 시장 금리 전체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자가 짐 싸고 하산할 일은 당분간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니 쉽게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망설여지죠. 구축이라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수세가 주춤하는 거죠. 2월 주택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폭등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강력 대출 규제가 몸을 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0.09, 0.08, 0.07, 0.06%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일시적인 부동산 조정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거래된 매물들이 역세권역에서 멀다거나 단지 구성 요소에서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층과 방향에서 불리한 타입들이 급매로 나와서 이런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펄펄 끓던 2020년 분위기와는 다르게 겨울바다와 같은 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월부터 거래가 꼬리를 슬슬 감추기 시작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등에서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신고가도 월드 레코드, 올림픽 신기록 수준이 아니라 국내 전국체전 수준, 그러니까 직전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은 서서히 조정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2020년에 우리 마음에 엑셀을 밟고 있었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부터 사고 보자 라는 급한 마음은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후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올 공급의 맥박이 분명히 살아서 뛰고 있기 때문이죠. 공급이 나올 건데 구축을 살 이유도 없고 공급이 터질 건데 입지 무시하고 당첨될 이유도 없죠. 어차피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지류부터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인즉슨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축 혹은 신축 아파트부터 조정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본류는 여전히 흐르는 강물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이 빠지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에서 한 컵의 물을 떠낸들 그걸 빠진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분명 강남도 최후에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파고가 오기 전까진 첩첩산중 수많은 방어벽을 넘어야 가능한 얘기. 그러니 청약자 입장에서는 작년 분위기에 편승해서 구축이라도 사자 결사항전 벌일 이유가 하등에도 없다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청약이 답입니다. 왜냐? 이유는 단 두 가지. 재건축, 재개발 혹은 신도시 분양단지는 교통 입지가 단단할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교통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든 소방호수처럼 끌고 와. 그러니 향후 부동산 조정기가 오더라도 든든한 라인, 썩은 동아줄 말고 미끈한 전철 라인 그 주변에만 걸쳐 있어도 폭등 오면 더 나위 없이 좋고 혹여 폭락이 오더라도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청약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프라이어리티, 최우선 순위의 청약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주거비용 때문이죠. 일단 지금의 서울 분양가 주변 시세 반값으로 누르기를 하고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는 한 청약자 입장에서 주거비용은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청약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버텼다면 이런 상을 받을 만도 한 겁니다. 로또 아파트다 뭐 말이 많은데 실제로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서 다른 선택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그만큼 엄청난 기회비용이라는 걸 이미 지출한 겁니다. 당연히 투기 세력 아니라면 내 집 마련 위해서 그 인고의 세월 버틴 것 충분히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든든한 시세 위에 우뚝 선 내 집. 이건 보이는 울타리를 친 주거 안정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친 주거 안정성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청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청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번에 평촌에서 당첨 취소 세대 35세대를 다시 모집합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여기는 일단 35가구가 위장 전입을 했든지 아니면 전매를 했든지 현행 주택법상으로 해선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 공급 12세대, 일반 공급 23세대, 총 35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으로 34개 동, 총 3,850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은 3월 29일, 일반 공급은 3월 30일, 당첨자 발표는 4월 5일입니다. 입주는 2021년 4월 5일 이후에 하게 되겠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전매 제한이 풀려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세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양에 사시는 분만 해당되는데 3월 19일 기준으로 단 하루를 사신 분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약 시스템은 가점제를 완전 배제시켰습니다. 특공과 일반 모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죠. 분양가는 3구제곱이 3억 1000선이고요. 5구제곱이 6억 선, 8사제곱이 8억 2천선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일단 계약금 20% 내시고 잔금 5월까지 80% 내셔야 됩니다. 여기 실거래가를 보면 5구제곱이 8억 선, 8사제곱이 12억 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5구제곱이 3억 정도, 8사제곱이 4억 정도 되네요. 전세 시세는 5구제곱이 4억 5천, 8사제곱이 6억 3천 정도 돼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로 돌려서 자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지, 주변 1호선, 4호선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보로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평촌 주변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시스템 안에서 번외로 나오는 것도 예의주시하다가 조건에 맞으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덕이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무쌍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그 파도를 타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간발의 차로 내 집의 색깔은 금, 은, 동으로 바뀐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